하이, 안녕하세요. 제도랑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수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해볼 거는 바로 가보개혁,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가보개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지금 볼 거죠. 자, 통합농민운동 때 정부와 농민군이 전조화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청나라와 일본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개혁을 펼치고자 해서 규정청을 설치합니다. 근데 일본이 완전 욕 나올 짓을 합니다. 바로 오직 감히 왕이 사는 곳을 점령해버려. 그래서 점령한 이후에 청나라의 시비를 걸어가지고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주 재성직을 하고 있죠. 재수가 없어요, 얘들은. 자, 그래서 일본의 강압 아래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막고 김홍집이 중심으로 된 개화파 정부를 수립합니다. 근데 왜 일본이 그 많고 많은 인물 중에 흥선대원군을 맡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명분이 있죠, 명분이.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래서 이 명분이 뭐냐? 바로 일본이 흥선대원군을 얼굴로 내세우면은 백성들이 이 개혁은 일본이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한 거구나.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대원군을 앞으로 내민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파 정부는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규정청 대신에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가지고 갑신혁명 때의 개혁안과 통합농민군의 요구를 종합해서 약 3개월 동안 200개의 건의 내역들을 처리합니다.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장면들이 바로 군국기무처의 회의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볼 거는 바로 1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 경제, 사회로 나누어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조선이 섬기고 있던 국가인 청나라의 연호 대신에 우리가 국가를 세운 연도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개국기년이죠. 그래서 당시 1894년은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시작해서 약 503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 개국기년 503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왕실 담당 기관인 국내부 그리고 정부 담당 기관인 의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선의 시험 제도였던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 임명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 두 번째 내용이었던 왕실과 정부의 사무 분리는 갑신정변 때 그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선의 6조를 8아문으로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6조를 이제 다시 내무함부터 시작해서 농상아문까지 8개의 기구로 쪼개서 각각 담당하는 기관들을 맡게 합니다. 그 다음 경제를 보면 첫 번째,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시킵니다. 탁지아문이 바로 돈과 세금 등을 관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걸로 일원화시키는 거죠. 이것은 갑신혁명 때 급진계파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은본위제를 도입해서 근대적인 화폐 제도를 마련시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은본위제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당시 조선은 올해는 화폐를 얼마 찍을 거야. 내년에는 얼마 찍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찍어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당시 기축통화였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축통화가 뭐냐? 바로 국제적으로 국가 간에 거래를 하거나 금융을 할 때 쓰는 화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국제 거래 수단이 바로 미국의 달러나 유럽의 유로화죠. 근데 이 당시에 국가 간에 거래했던 화폐는 바로 은이에요, 은.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은본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축통화였던 은을 국가에서 얼만큼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국가가 화폐를 찍어낸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은본위제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도량형 통일이 있습니다. 이 도가 뭐냐? 바로 길이, 량은 부피, 형은 무게입니다. 이걸 예시를 들면 서울의 10cm는 이만큼이고 부산의 10cm는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같은 단위인데 지역별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합시키는 게 바로 도량형 통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광주를 가든 보성을 가든 자의 길이가 똑같게 만드는 게 이 단위의 통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 측면을 보면 먼저 신분제 폐지, 과부의 제가 허용, 조언의 금지, 연좌제 폐지가 있습니다. 연좌제가 뭐냐? 우리 사극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인이면은 내 아빠도 죄인이고 내 아들도 죄인이고 내 부인도 죄인이고 내 손자도 죄인입니다. 이 죄가 이어지는 게 바로 연좌제예요. 우리 사극을 보면 와, 내 이놈! 구족을 멸하라 라고 하잖아요. 멸족을 멸하라 하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다 죄인인 거야. 그래서 이걸 폐지한 게 바로 1차 갑옷개혁 때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다 동학 농민운동 때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차 갑옷개혁은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두 번째 갑옷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의 배경을 보니까 청일전쟁 때 일본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승기를 잡으니까 이제 조선에서 군국기문처를 폐지시키고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합니다. 왜? 그거 바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와 소통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선을 바꿀 수 있는 인물들을 배치하죠. 그게 바로 김홍직과 박영효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고종한테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국가의 개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 바로 일본이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이죠. 이거의 내용을 보니까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한다. 왕실의 세력을 약화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sorry. 자, 그래서 이거의 내용을 보니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를 만들겠다. 두 번째, 팔도,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 충청 이런 게 있죠. 그걸에서 이제 23개의 부로 바꾸겠다. 그래서 전날을 보니까 나주부, 남원부, 전주부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팔도를 23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차 거복에서 했던 팔아문을 7부로 변경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방관의 권한을 줄이고, 다섯 번째로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시키는 재판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 입국, 조설 발표에서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학교에 대한 관제를 만들게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을미사변 이후에 김홍진 내각이 추진했던 3차 갑오개혁 또는 을미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이제 조선이 음력을 쓰지 않고 일본이 쓰고 있던 양력을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단발령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 왼쪽 사진 것들이 백성들을 강제로 머리를 자르게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고종이 머리를 잘랐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러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냐? 이 머리카락은 부모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라버린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천연두에 대한 종두법을 실시하고, 네 번째로 건양이라는 독자적 연호,
다섯 번째로 서학교, 여섯 번째로 우편사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보겠는데, 성과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근대 국립국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 자주국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일본의 간섭에서 못 벗어났다. 두 번째로 농민이 원했던 토지 개혁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 세 번째로 동학 농민군을 일본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탄압했다라는 게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긴 다음에 청나라와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청나라가 갖고 있던 요동반도 그리고 대만을 일본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청나라를 이미 먹고 있었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 압력을 넣습니다. 꺼져. 어디서 청나라를 니들이 먹으려고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시 요동반도와 대만을 청나라에게 넘겨주고 대신에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고종이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센데? 그러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접근해 볼까? 라고 하니까 일본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칠레 정책의 핵심이 명성황후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치해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이것은 당시 프랑스에 실렸던 을미사변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따라서 고종은 자신의 신변에 위기를 느껴가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러시아가 이제 고종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우리가 지켜줄게. 올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어떻게? 왕의 가마가 아니라 궁녀형 가마를 이용해서요. 그게 바로 아관 파천입니다. 이 아가 뭐냐면은 당시에 러시아 이름이었던 아라사의 첫 글자 아, 관은 공사관의 관, 파천은 왕이 거처를 옮기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아관 파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경복궁의 건천문을 이용해서 당시 남쪽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한 다음에 고종은 친세력을 내쳐버리고 단발령과 왕권을 제약했던 감호개혁의 일부 법령들을 폐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